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주영입니다. 오늘도 한번 저희가 심각한 또 심오한 얘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동안 이렇게 방송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요. 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어떤 방향을 말씀을 드렸고요. 계속해서 뭐 유동성 장세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을 긍정적으로 봤으면 좋겠다. 거기에 더해서 삼성전자를 계속 매수했으면 좋겠다."라고 거의 지금 뭐 한 1 년이 다 될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왜 도대체 이주영은 "주식을 계속 매수를 해도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건지, 그런 관점은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지 우리가 한번 조금 근본적으로 한번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 보고요. 사실은 주식이 오르는 거 아니면 떨어지는 건데 너무 긍정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닌가. 왜 그러한 근거가 어디서 나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제 생각을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이제 제가 약간의 이제 서론을 좀 길게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저번 시간에 이제 공매도를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어떤 증권사 레포트,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그렇게 뭐 깊게 참고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사실 공매도의 어떤 영향도 있고요. 어차피 뭐 증권업에 종사하시는 그러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 올라도 이익을 받고 또 주식이 떨어져도 이익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어떤 애널리스트의 추정 그리고 기대에 따른 어떤 예상치를 우리가 자꾸 따라다니다 보면 결국은 투자가 굉장히 혼란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방송을 할 때 어떤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는 거고요. 자, 그리고 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애널리스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는 사실 투자 대가들에 대한 의견도 뭐 별로 그렇게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왜 그러냐면요.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또 과거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한참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한참 참고할 때가 있었습니다. 참고를 했지만 결국은 시장은 더 혼란스러웠고요.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엄청난 투자 대가들이 있죠. 제가 유튜브 방송을 다른 이제 방송들을 참고하면요. 뭐 여러 가지 투자 대가들에 대해서 뭐 엄청나게 그런 의견에 대해서 열심히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는 또 이제 뭐 투자를 엄청 잘한다고 우리가 세계적으로 글로벌적으로 투자를 잘한다고 하는 그런 투자의 대가들의 의견도 잘 참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별 의미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투자를 오래 하다 보니까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투자나 경제 모든 근본은 결국은 화폐죠. 화폐입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상품의 귀결이 되는 거죠. 결국은 달러의 가치, 원화의 가치, 그리고 엔화의 가치, 위안화의 가치, 결국 유로의 가치. 화폐가 가장 모든 것의 기본이고요. 뭐 투자라든지 경제라든지 뭐 어떤 주식의 성장이라는 것은 하나의 뭐 그냥 파생되는 뭐 그러한 것들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결국은 화폐가 원활하게 돌아가야지만이 어떤 투자의 대가들도 있는 거고 어떤 기업의 성장이 있는 거지, 화폐 자체가 무너지면 투자 대가들은 뭐 더 크게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기업은 더 크게 망해 버리는 거죠. 결국은 화폐의 움직임과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추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기축 통화가 되는 달러를 항상 주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달러가 무너져 버리게 되면 이제 화폐의 어떤 가치는 사라지고 우리가 실물 자산으로 전부 다 이동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인플레이션이 되겠죠. 그냥 화폐가 가치가 없어지면 전부 다 실물 자산, 금이라든지 뭐 이제 부동산이라든지 뭐 실물 자산을 전부 다 취득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뭐 이러한 관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준이라고 하죠.
정례 회의 결과는 시장 예상대로 통화 완화 기조 유지였다. 연준은 기준금리를 0.00, 0.25에서 동결을 하고 매월 1,200억 달러 규모의 채권 매입도 지속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롬 파월 의장의 증시 거품 발언 등의 뉴욕 증시는 약세를 보였다. 이러한 지금 뉴스가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연방준비제도가 결국은 기준금리를 거의 지금 제로 금리로 계속 유지를 하고 매월 이제 1,200억 달러 규모의 채권 매입도 계속 지속한다라고 밝혔죠. 여러분 1,200억 달러면 뭐 어마어마한 규모죠, 여러분. 엄청난 규모의 채권을 계속해서 지금 매입을 지속하는 상황입니다. 1,200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는 얼마죠, 여러분? 뭐 한 달에 거의 뭐 100조 이상의 뭐 부실 채권을 계속해서 매입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조금 더 본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지금 계속해서 연준은 저런 식으로 저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달러를 찍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지금 인플레이션 압박이라든지 미국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저금리 정책을 쓰고 계속 유동성을 공급하는가?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본론적으로 조금 더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화폐의 본질은 굉장히 부실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얼마나 부실한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국민은행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은행입니다. 그죠?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자본이 43조고요. 부채가 560조입니다.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요, 자본이 46조고요. 부채가 560조라는 거죠. 자, 자기 돈은 43조밖에 없는데 은행이 지금 부채가 560조라는 것은 자기 돈에 비해서 거의 10배 이상의 돈이 부채인 상황이죠. 그리고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도 46조가 자기 자본이고 부채가 560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돈에 비해서 10배 이상의 지금 부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거기에다가 삼성증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증권은 자기 자본이 5조밖에 되지 않고요. 부채는 58조 정도 되는 거죠.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는요, 자기 자본이 9조인데 부채가 120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금융 회사의 부채는 기본적으로 자기 자본의 거의 10배 이상입니다. 자, 이런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자기 돈에 비해서 10배 이상으로 지금 투자를 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만약에 코로나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고 금리가 조금만 올라가기 시작하면 지금 실물 경제에 타격이 엄청나기 때문에 부실 채권, 한마디로 빚을 못 갚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생겨나게 되겠죠. 물론 이제 뭐 KB금융이나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금융회사이기 때문에 그래도 뭐 이러한 상황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흔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금융이 아니라 2금융, 3금융, 4금융, 5금융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5금융, 좀 정말 뭐 저축은행이라든지 저축은행 그 이하의 기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취약하겠죠. 만약에 거기서 한두 개씩 금융회사가 시작하기 시작하면,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저축은행 이러한 것들이 하나 둘씩 도산을 하기 시작하면, 예를 들어서 저축은행도 여러분 자기 돈에 비해서 부채가 훨씬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1,000명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50명 정도가 디폴트가 난다. 실제로 막 돈을 못 갚겠다 되면 바로 금융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본 장식이 이루어지는 상황이죠. 그러다가 결국은 1,000명 중에서 50명이 아니라 100명이 돈을 못 갚고 빚을 못 갚고 이자를 못 갚고 원금을 못 갚아 버리면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바로 파산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거죠. 그럼 사회 분위기 자체가 일단 사회 약자층이 기본적으로 파산하기 시작하면서 저축은행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사회 잡세가 분위기 자체가 급속도로 막 냉속이 되겠죠. 완전히 냉랭하게 되면서 얼어붙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돈이 있는 사람들이 저러다가 저축은행이 하나씩 망하기 시작하네. 코로나 사태가 생각보다 너무 심각하고 실물 경제가 너무 심각하다.
'내 돈을 조금 더 은행보다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통장에 여러분 앞에 보면은 앞면에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죠? "5천만 원까지밖에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단번에 금융소득이라든지 금융자본이 높은 사람들은 은행에 두고 싶어 하겠습니까? 당장 돈을 다 빼고 싶어 하겠죠. 거기다 이제 다른 것으로 다 대체하려고 하면은 이러한 큰 은행이 자기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기 자본이 43조 밖에 없는데 부채가 560조 니까요. 실제로 은행에 있는 맡긴 돈을 막 빼가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은행이 망해버리는 진짜 심각한 초위기의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은행이 망해버리면 화폐 자체의 신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미국이 저렇게 유동성을 공급하고 저금리를 유지하는 것은 그전에 몇 번의 실패를 이미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된다고 해서 금리를 성급하게 올렸다가 완전히 망해버리는 경우를 이미 몇 번 겪었죠. 미국 같은 경우에 초공황, 초대공황을 이미 몇 번을 겪었기 때문에 금리를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가 된다고 해서 금리를 한꺼번에 올리면 바로 파산을 한다는 것을 이미 역사적으로 몇 번을 경험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대공황을 엄청나게 겪었죠. 화폐 자체가 무너지게 되면 완전히 사람들은 그야말로 경제 자체가 붕괴되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는 정말 옛날 시대 자급자족을 해야 되는 그런 처참한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아마 더 심하면 더 심했지 우리나라보다 더 안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금융이라는 게 얽히고 설켜서 굉장히 우리가 이제 어떤 잘 사는 사람들의 그러한 리그가 아닌 거죠, 경제라는 게. 왜냐하면 그 전체적으로 사회 분위기가 한마디로 밑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면 위쪽도 결코 안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태계라고 하죠. 먹이 사슬의 관계인데요. 기본적으로 가장 이제 큰 뭐랄까 제일 우리가 밑에 있는 게 뭐죠? 한마디로 식물이죠. 여러분 식물이 위험하게 되면 당연히 밑에가 위험하게 되면 생태계에서 위에도 당연히 다 무너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을 계속 공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봉쇄 조치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계속되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이 계속해서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고 있지만 그만큼 또 코로나 상황이 계속해서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퍼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백신으로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을 공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결국은 유동성이 어느 정도 거치게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상황이 돼야 되냐면 코로나 이전의 상황이 어느 정도 지속이 돼야지만이 이러한 유동성 장세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전에는 계속해서 지금 추가 부양책이라든지 저금리를 엄청나게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결국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요. 결국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자본주의 체제에는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튼튼한 상황은 아니고요. 하루하루 정말 이제 위기를 극복해 놔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미국 연방준비제도 같은 경우에는 매월 지금 계속해서 회의를 하고 있죠. 회의를 하는 내용이 이런 거죠. 지금 인플레이션은 어떠냐, 고용률은 어떤가, 그리고 지금 생산 지수는 어떤가, 이러한 것들을 계속 지켜보면서 화폐 양을 어느 정도로 지금 유지를 해야지만이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는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지켜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왜 계속 유동성이 공급될 수밖에 없느냐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주식 시장이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나라고 말씀을 그런 식으로 의견을 제시했냐면요. 지금 여기서 유동성을 공급하지 않으면 거의 엄청나게 한마디로 경제가 붕괴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어느 정도 예상을 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러한 조금 더 거시적인 우리가 시각도 충분히 생각을 하면 투자가 훨씬 더 쉬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관점 투자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